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50대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은행의 내 통장에 돈이 내 것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돈을 함부로 빼지 못하게 되는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막상 이런 일을 닥쳐야 발을 동동 구르고 미리 준비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행 입출금 통장에 내 돈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은행에 가지를 못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자, 은행 직원들은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을 편리하게 인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평생 걸쳐서 소중하게 모은 돈을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은행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편리하게 인출하는 방법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죠. 먼저 기사를 몇 개 보면은 자, 동생이 빼돌린 치매 어머니 예금 3억 원. 자, 이럴 경우에 가족 간의 싸움이 나고 형사 처벌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녀가 내 돈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경우 이런 거는 원치 않을 텐데요. 자, 다음 기사 확인해 보죠. 치매에 걸린 80대 자산가 통장에서 무려 56억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정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것도 미리 대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치매 걸린 아내 통장, 남편인 내가 돈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충격적이겠죠. 자, 비밀번호도 다 잊어버리고 자, 아내가 치매 걸리다 보니까 A은행, B은행 어디다가 돈을 넣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은행 창구 가서 물어보면 본인이 오라 그러고 비밀번호 모를 경우에는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않죠. 비밀번호 변경하려면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본인이 오라고 합니다. 정말 난감한데요. 자, 지금부터 이런 경우를 내가 편리하게 돈 인출하는 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인출하려면 먼저 은행에서 제일 쉽게 인출하는 방법이 ATM 365 코너라 그러죠. 거기에 현금 카드 가져가서 비밀번호만 하면 바로 1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비밀번호도 4-5번 틀리면 비밀번호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걸리거나 어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가 자녀나 아내나 남편에게 비밀번호와 현금 카드만 있으면 1000만 원 이렇게 큰 돈 아니면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100만 원씩 보통 600만 원까지는 뺄 수 있는데 이거보다 큰 금액일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통장을 제시하고 출금 전표를 쓰고 비밀번호가 맞으면 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이 점에 대비하셔야 되죠. 요번에 500만 원 이상 인출 시에는 각 은행별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강화가 되었죠. 큰돈 인출 시에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도 제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은행 거래를 안 하면 예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출금하던 게 자, 한도가 50만 원, 7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자, 이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인출을 했다. 잔액이 0원인 경우도 있죠. 잔액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자, 기본적인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치매에 걸린 경우에 내 통장에서 자녀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치매를 진단받기 전에 내가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 대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간편하게 내가 입원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남편이나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대리인 지정해 놓으면. 그런데 이 경우도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 뭐 치매 진단하는 거 이런 얘기 안 하면 은행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전 단계라면은 이렇게 대리인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내 통장에 대해서 돈을 뺄 수 있는 거를 위임을 해준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치매로 의사 능력이 상실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중비용 발생이 5만원에서 10만원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법원이 자녀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재산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반면에 절차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확실한 건 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치매 공공 후견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위해서 국가가 공공 후견인을 지정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3번 보시면 자녀가 직접 관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국가가 편리하게 그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단점은 자녀 직접 관리가 불가능하다. 근데 또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치매 전에는 대리인 지정이나 위임장을 통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편리하게 인출할 수가 있고,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니까 위임장 또는 한정후견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치매 중기 이후에는 의사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제도나 공공 후견 서비스가 적합하다. 자,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잘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방법이 없느냐? 한 가지 더 있죠. 금융보호자 등록제도가 있는데요. 내가 내 통장을 은행에 자녀 등 대리인을 지정해서 계좌 관리를 하고 또 돈을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치매 전 단계, 초기 단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보호자 등록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제도인데요.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치매나 노후 질병 등으로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비단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미리 자녀나 남편 또는 상속인에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차를 예를 들면 70세인 김 씨가 미리 은행과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원과 아파트를 신탁에 맡깁니다. 그러면 생전에는 김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수령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자녀 A에게는 아파트, 자녀 B에게는 금전을 배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언 대용 신탁을 해놓으면은 상속에 따른 형제간에 싸우는 거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치매가 걸렸더라도 이 재산 낭비나 또 이상한 사람이 내 재산을 쓰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 요즘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대비 단계에서는 치매 발병 전에는 이렇게 유언 대용 신탁 등 신탁을 설정을 해놓으면 내 간병비,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간병비, 요거는 치매 안심 신탁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단독 인출 제도가 있고 공동 상속인 합의 제도가 있고 법원 상속 재판을 통해서, 이런 거는 그 상속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 상속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상속 재산을 분배해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미리 내가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또는 유언 대용 신탁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망 시에 예금 인출 방법 1, 2, 3, 4 방법을 정조화면으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단독 인출은 비교적 쉬운 방법인데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이 상속인 단독 인출을 신청하시면 가장 빠르고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내 자녀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 간에 합의 후에 한 명을 지정해서 은행에 방문해서 위임장 쓰고 돈을 인출하시면 되고, 자,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천상 법원 상속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알아두세요. 소액 예금, 보통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소액 예금이면 자녀가 4명인데 한 명이 연락이 안 된다, 합의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소액은 그 위임장 의해서 연락 안 되는 사람 생략하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금융기관별로 소액 인출 한도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냐 그거
요거는 문의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치매가 안 걸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숨겨진 예금, 적금 보험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숨겨진 금융자산 찾기 요걸 신청하시면 즉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은행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은행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내 계좌를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숨은보험금 찾기 요거는 보험회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부모가 치매가 걸렸거나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져가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가서 숨겨진 예금 보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50대 이후에 금융자산 관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게 되는데, 또 통장도 영원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꿀꺽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유언대용 신탁 알아보시고, 또는 은행 대리인을 지정해서 내 돈을 편리하게 인출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나와 자녀 이름으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녀나 남편, 아내를 지정해서 위임장을 해서 편리하게 인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거나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주면 더 편리하게 정말 어렵게 모은 내 돈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쉽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꿀팁은 미리 내 예금이나 보험이나 정신이 말짱할 때 좀 정리를 해두는 거죠. 미리 예금, 보험, 또 자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다,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렇게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주면,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와 공유를 한다면 내가 곤란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창에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주거래 은행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어렵게 모은 예금, 적금, 보험, 숨겨진 돈을 잃어버리지 말고, 치매가 걸리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내 돈도 못 찾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면 정말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방금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내 돈이 아닌 경우를, 곤란한 경우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